이번 동영상에서는 PN정션의 IV 특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N정션의 IV 특성을 유도하기 위한 및 작업들은 지난 동영상들에서 다 다루어졌고요. 오늘은 이 결과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식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동영상에서 우리는 P타입 중성 영역에서의 전자 플럭스가 불균일함을 배웠고요. 그것이 어노드 쪽에서 홀 플럭스로 상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전체 PN 다이오드, PN 정션에 대해서 나타내 본 것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로우 오브 정션을 사용해서 전자가 P타입, 중성 P타입 영역으로 들어가는 플럭스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홀이 중성 N타입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플럭스들을 제가 색칠을 하여서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화살표와 파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화살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없고 또 FN이나 FP가 전 공간에 대해서 상수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다른 지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하지만 지난 동영상의 마지막에 말한 것과 같이 이 들어온 전자 플럭스가 모두 다 전자들이 리컨비네이션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홀도 그만큼 리컨비네이션이 됐기 때문에 언두 쪽에서 동일한 수의 전자 홀 플럭스가 존재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논의를 N타입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성 N타입에 마이너리티 홀이 추가적으로 인젝션이 되었을 경우 이것도 역시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을 생각하면 리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만큼을 벌충해 줄 만큼의 전자 플럭스가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을 고려해 주는 전자 플럭스가 캐소드 쪽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중성 영역들을 각각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 영역의 터미널에서 머저리티 캐리어에 대한 플럭스가 처음에 인젝션이 됐다가 그 중에 일부분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와 리컨비네이션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 남은 만큼이 이제 다른 쪽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존재하게 되는 그 영역으로 인젝션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식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 식은 이 관계식들은 어떤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디플리션 양단에 있어서 홀의 플럭스와 전자의 플럭스가 바뀌지 않는다. 즉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하에서 적어 보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느도 쪽에서 인젝션이 되는 홀 플럭스 혹은 캐소드 쪽에서 인젝션 되는 전자 플럭스는 단순히 각각 우리가 디플리션 영역과 마이너리티 중성 영역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플럭스들을 다 더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아주 직관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중성 영역에서의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 리컨비네이션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서 중성 영역, 디플리션 영역의 양단에서의 전자 플럭스나 홀 플럭스가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의 화살표들의 크기를 살펴보시면 전자가 더 많이 들어왔다가 디플리션 영역을 지나면서 그 플럭스가 줄어들고 있네요. 역시 홀도 더 많이 오른쪽에서부터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그것보다 작아집니다. 이 상황은 알짜로 리컨비네이션이 디플리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자와 홀의 플럭스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 확산 전류에 해당하는 이 식의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 말고 중성 영역에서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리컨비네이션 혹은 제네레이션에 의한 항을 더 추가적으로 포함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식일 텐데 이 리컨비네이션이나 제네레이션 항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꼴이 달라질 것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SRH 모델을 가지고 이 항에 대한 어림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 그러니까 디플리션 영역 전체에서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 모델을 SRH 리컨비네이션 모델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린 다음과 같은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의 정확한 적분값을 구하기보다는 그 값이 가질 수 있는 어퍼 바운드를 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 레이시 공간에 대한 함수로 바뀌게 될 텐데 최대값이 될 때를 정해서 그 최대값이 전체 디플리션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의 값보다는 실제 리컨비네이션 값이 더 작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부등식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등식의 우변에 나타내는 맥시멈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RH 센터 모델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자와 홀의 캡처 코에피션트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이것은 그렇게 심하게 나쁜 가정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N1과 P1이라는 트랩의 에너지 상태와 관련된 숫자들이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트랩 레벨이 정확히 미드갭이라기보단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여서 N1이나 P1이 모두 NI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는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NP 프로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디플리션 영역의 NP 프로덕은 단순히 NI의 제곱이 아니라 거기에 익스포넨셜 VA 나누기 VT만큼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될까요? 라고 제가 이 자료에 Y라고 물어봤는데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비록 전자의 쿼지 페르미 레벨은 바뀌지 않지만 홀의 쿼지 페르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인가한 전압에 따라 가지고 VA에 따라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NP 프로덕이 NI의 단순 제곱이 아니라 NI의 제곱에다 익스포넨셜 팩터가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N하고 P는 이제 그 디플리션 영역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이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 분모를 가장 작게 만드는 걸 찾아봐야겠죠. 어떻게 해야지만 N 더하기 P 더하기 이 NI 값이 제일 작아질까요? 그 작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리컨비네이션이 가장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N이나 P가 모두 NI의 익스포넨셜 VA를 EVT로 나눠준 것일 거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조건을 대입해서 최대의 리컨비네이션 레이트를 구해보면 마지막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식과 같이 나타내고 이 식만 봐가지고는 그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지 알 수 없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익스포넨셜 항에 들어가는 그 인수가 보통은 VA 나누기 VT가 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숫자 2가 곱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압이 가해졌을 때도
훨씬 더 완만하게 바뀌는 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한 위와 같은 관계식을 이제 위에다 대입을 해준 후 이것이 실제로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 최대값보다는 작을 테니까 그 최대값을 근사적인 값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커런트에 대한 어노드 전류에 대한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에서 A라는 이 식의 우변에 있는 Q는 단위 전하가 되겠고 A는 에어리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항은 바로 확산 전류에 해당하는 항들일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에 나오게 되는 디플리션 위스에 비례하는 항은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계산하였던 제네레이션 또는 리컨비네이션에 의한 식일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포워드 모드나 리버스 모드나 동시에 유효한 식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기서 말하는 저 식 자체 두 번째 식은 아주 정확한 식은 아닐 것이고요. 최대값으로부터 어림짐작한 식이 되므로 약간의 팩터 차이 같은 것들은 저 타우 i나 이런 것들이 보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트렌드를 나타내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 식을 포워드 모드와 리버스 모드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용을 한 후 그것의 물리적인 의미나 성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드 전압이 이제 양수일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항과 마이너스 1이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 항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드 전압은 위와 같이 그냥 단순히 익스포넨셜 항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익스포넨셜 두 개가 나타나게 되고 그 앞에 각각 개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확산 전류와 관련된 그 개수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디플리션 영역에 비례하게 되는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과 관련된, 여기서는 이제 리컨비네이션이겠죠. 리컨비네이션 관련된 항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보통 리컨비네이션에 대한 개수가 확산 전류 성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어노드 전압이 인가된 상황에서는 실제로 어노드 전류가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리컨비네이션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 VA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디플리션 영역과 관련된 항은 급하게 증가를 하지 못한 데 비해 반면 확산 전류와 관련된 항들은 아주 급하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exponential VA over VT의 형태로 비례하게 되는 확산 전류 성분이 도미넌트하게 되겠죠. 그리고 온도에 대한 디펜던스를 생각을 해보면 높은 온도에서는 확산 전류 성분이 더 도미넌트해질 것이라는 것을 손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버스 커런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리버스 커런트에서는 이번엔 익스포넨셜 함수로 쓰여졌던 것들이 그 익스포넨셜 항들은 모두 다 의미를 잃게 되고 마이너스 1 항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리버스 상태에서는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 값을 가진 어노드 전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 마이너스 값은 걸어준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전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확산 전류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거의 바이어스 디펜던시가 없게 되는데요. 반면 디플리션 위스 자체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더 많이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약한 바이어스 디펜던스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VA에 대해 가지고 어떤 숫자 더하기 스퀘어 루트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그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건 확산 전류 성분은 거의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제네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제네레이션에 의한 성분은 약한 디펜던스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에너지가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역시나 확산전류 성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그 롱 채널 롱 디바이스라고 해서 N타입 리즌이나 혹은 P타입 리즌의 길이가 중성 영역의 길이가 매우 길다고 생각을 해준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뜻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이 디퓨전과 관련된 그 특성 길이가 디퓨전 랭스로 주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자의 길이가 각각 N타입이나 P타입에서의 디퓨전 랭스보다 짧을 경우에는, 이 경우엔 더 이상 충분히 익스포넨셜리 감소해가지고 익세시브한 마이너리티 캐리어 덴시티가 0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숏 다이오드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롱 다이오드가 아닌 극도로 짧은 숏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자의 농도가 직선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플럭스의 값도 더 이상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지 않고요. 일정한 상수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식들에서 달라지는 부분은요. 전에 LP와 혹은 LN으로 디퓨전 랭스들이 사용했던 곳에 이제 각각의 영역들의 실제 물리적인 길이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PN 정션의 IV 특성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